필라라고 했을 때 무언가 먼저 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방금 하나 설명드렸죠. 클라죠. 그렇죠? 이건 뭔가 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클라죠. 예. 물론 동작은 했지만 300메가짜리 돈 주고 사놓고 24메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먼저 조치를 취해줘야 돼. 이걸 쓰기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핀먹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핀먹스, 외국 핀 안 쓰는 그냥 프린테프라는 거 그냥 썼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예를 들면 핀이 있는데 내가 얘를 GPI로 쓰겠다, UART로 쓰겠다 미리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핀 하나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 쓰겠지. 물론 그것도 디폴트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대부분 GPIO예요. 예. 그런데 내가 UART로 쓰겠다고 그러면 먼저 그 핀을 UART로 바꿔주고 써야지만 동작을 할 겁니다. 벌써 그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클락은 CPU 클락도 있지만 여기 D램이 있습니다. 여기 D램은 SD램이에요. 다 SD램. 요새는 다 SD램 쓰고 과거엔 SD램 아주 옛날 얘기니까 하는데 지금 SD램도 예를 들면 DDR2, DDR3, DDR4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DDR2입니다. 예, DDR2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런 DDR이든 뭐든 이런 것들 다 무슨 D램이라고 그래요? SD램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S는 Synchronous라는 말이에요. Synchronous라는 말은 어싱크로너스 메모리와 싱크로너스 메모리 보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싱크로너스 메모리라는 얘기는 클락을 필요로 하는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어싱크로너스 메모리는 클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D램인데 SD램이기 때문에 이게 클락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클락을 적절히 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클락을 적절히 설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PC 많이 쓰고 뭐 조립해보고 이런 사람 알겠지만 거기 그 DDR 메모리에 그 클락 설정한 숫자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그 DDR 메모리의 클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설정하면 DDR 메모리를 조금 더 빠르게 쓸 수 있어요. 그 수치들을 제대로 설정해야지만 DDR 메모리의 지속도를 다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D램과 관련된 D램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클락을 제대로 설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D램은 여러 종류의 D램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 따라서 그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고. 따라서 그걸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으면 D램이 붙어 있지만 D램이 동작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D램이 동작하지 않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오케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빌드. 지금 여기서 없었어. 자,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랩 제로로 한번 가봅시다. 랩 제로. 랩 제로에서 빌드. 자,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잖아.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코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DDR2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뭔지 알겠죠? DDR2 코드를 DDR 메모리에다가 넣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대로 동작 안 할 것 같아. 내가 D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렇죠? 내가 해준 거라고 프린트F 달랑 하나 쓴 것밖에 없어. 내 코드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과연 그러면 D램은 제대로 동작할까? 혼자지 해보면 되잖아. 빌드 실수. 자, 빌드하고 벌레 안 눌렀어. 그런데 S. 그리고 이건 잘 나오네요. 신기하네요. 네? 교수님 말대로 하면 이게 동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자, 또 그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나오는 프로세서는 전력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저전력. 되겠죠. 전력을 조금 써도 이렇게 제주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을 굉장히 엄밀하게 잡혀요. 그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클락도 PLL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PLL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 바깥에 300메가짜리 하나 달 수 있어요. 그럼 PLL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쓰면 되죠.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보드에 굉장히 높은 클락이 존재하죠. 예, 그러면 요새 그 EMI라고 뭐죠? 전파 나오는 거, EMI.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때 그 E&I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머신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일정 수준 이하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바깥에다가 이게 높은 플랫 같은 걸 달면 전자파가 심해지고 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주파 노이즈들이 보드에 전반적으로 타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바깥에다가는 저 낮은 플라이를 달고 그러면 이제 많이 해소가 되죠. 예. 칩 내부에서 이제 흡수를 하니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300메가를 딱 달아버리면 300메가를 딱 고정돼서 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PLL을 넣어가지고 배수를 하게 되면 내가 시스템이 빨리 들어갈 때는 최대 속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면 클락을 좀 낮춰가지고 좀 낮은 속도로 돌리고 하면 전력을 적게 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스피드를 전력을 소모하면 조절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PLL은 필수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는 각종 블락으로 나눴다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 페리페럴, 대표적인 게 페리페럴이죠. 대표적인 페리페럴인데 페리페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한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수십 개 다 안 쓴다고 했죠. 그 중에 절반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나머지 절반 안 쓰잖아. 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전원이 들어있을 때 그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요새 프로세서들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 죽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깨우죠. 액티베이션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또 신경 써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다 블락들이 다 디액티베이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지? 데이터 시트 보고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동작을 안 해. 당연히 그걸 안 깨웠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PSC라고 해요. 파워 슬립 컨트롤. 파워 슬립 컨트롤. 즉 다시 파워 컨트롤인데 이게 슬립. 안 쓰는 건 그 잠자는 모드로 집어넣겠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워 슬립 컨트롤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동작하네. 그것이 어디서 동작하는 거냐 하면 자, 요겁니다. 자, 여기 한번 원래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오는 메시지가 여기 보세요. 뭔가 메시지 나오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내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 안 됐어요. 메인에서 멈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실행된 것처럼 보여요. 타겟 커넥티드, 이건 이제 JT 에뮬레이터하고 이게 타겟하고 연결됐는가 보다. 그리고 메시지 나오고, 여기 보면 이게 PSC Enable Complete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LL 제로 코어 300메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설정이 조금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PLL 1인데 이건 DDR 메모리 플락인데, 150메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정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사실은 이게 설정이 되는 이렇기 때문에 동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가 내 프로그램에서는 안 해줬지만 여기서 지금 했기 때문에 동작하는 거야. 여기 했기 때문에 동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 그러면 GL 파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만들었던 적이 있죠. 여기 타겟 컨피규레이션 만들었었는데 볼 수도 있습니다. 타겟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봐보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저는 이런 게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에뮬레이터도 여러 종류가 있고 타겟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요거 자, 이거 더블 클릭하면 이거 만들 때, 자, 요거 만들 때 어드밴스드에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이런 파일을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이걸 GEL 파일이라고 해요. GEL 파일이요. GEL 파일. 이거 GEL 파일.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초기화와 관련된 것을 여기다가 기술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기술을 해놓게 되면 얘가 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먼저 실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코드에서 실행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물론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여기다가 기술해서 먼저 실행해도 되고 내 프로그램이 메인의 맨 앞에서 먼저 관련된 것, 뭐 예를 들면
DDR 메모리를 이런 것들을 다 내 코드에서 설정을 해줘도 좋고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걸 내가 나중에 인베죠 스탠더드로 쓰겠다. 즉 다시 말하면 코드 컴포저를 쓰지 않고 그냥 저것만 딱 들어오면 쓰겠다 할 때는 모든 걸 다 내가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다 그게 완비되어 있어야 돼. 코드에. 알겠죠? 다만 이런 방식은 CCS를 쓸 때만 가능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 사실은 초기화하는 거 이런 것은 그냥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이런 걸 신경 쓰기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뭔가 알고리즘만 저쪽에서 요청하는 것만 만들어주면 돼. 알겠죠? 쉽게 말하면 프리테크라는 거 하나를 그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해봐. 저쪽에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 자, 프리테크라는 거 하나 좀 찍어주는 것 좀 하나 그거 우리는 못하겠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프리테크 찍는 거만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찍기 위해 가지고 무슨 뭐 플락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자, 왜냐면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알겠죠? 난 프린테프 화면에 찍는 거 그런 건 내가 잘해. 알겠지? 또는 뭐 기사하는 것도 잘해. 또 알고리즘도 잘 짜. 알겠지? 그랬을 때 그 엔지니어한테 예를 들면 그 일을 맡길 때 야, 너 그거 하느라고 이거 다시 공부해가지고 뭐 하고 다 앞에 코드할 시간 버리지 말고 그거 해당되는 무슨 내가 GL 파일이라는 거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그냥 연결해가지고 하면 앞에서 필요로 하다 다 자동으로 해주니까 넌 그냥 다른 거 없다 코드만 작성하면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용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GL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고 나면 여기 보면 툴에 가보면 GL 파일즈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활성화됩니다. 연결 안 돼 있으면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일즈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연결했던 게 여기 동일한 파일입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 GL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법은 C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다 디파인들이고요. 디파인들이고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겁니다. on target connect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무조건 타겟하고 연결되자마자 제일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printf 같은 내용 함수가 있어요. GL 텍스트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나와있네. 다 여기 출력 보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연결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게 출력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on target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걸 바로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 뭐 이런 것도 메모리 맵 내용을 몰라도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함수가 있어. PSC all on 알겠죠? 딱 함수 이름만 봐도 알겠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이 함수가. 즉 이것은 파워 슬립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걸 모두 다 디폴트로 깨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처음서부터 어떤 모듈을 끄고 어떤 모듈을 켜고 나중에 제품 나갈 때 그렇게 해야겠죠. 안 쓰는 모듈은 다 꺼야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켰어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거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 다 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요 함수가 코어, 그 안에 들어있는 DSP 코어를 300메가를 갖고 동작할 수 있게끔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붙어있는 DDR 메모리, 싱크로너스 클락이 150메가를 동작할 수 있을 거예요. 설정하고. 아, 그래서 동작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스펙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런 것도 있어. 456메가, 300메가, 300메가, 200메가, 100메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거를 끊어볼까요? 끊어봐요. 끊었죠? 네. 그 다음에 없어. 메뉴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CCS에 여기 메뉴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CCS 처음 설치하고 나면 이 메뉴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CCS에 이 메뉴를 자유자재로 막 넣을 수가 있어요. 뭐가? GL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GL 파일에 여기 보면 메뉴 아이템이라는 게 있죠. 메뉴 아이템. 그 다음에 핫 메뉴, 메뉴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 아이템, 셋업, 메모리 맵,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CCS를 약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S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메뉴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삽입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메뉴를 선택하면 뭐 클락을 300메가 아니라 100메가로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CCS에서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아까 그 메뉴 아이템에다 등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CCS의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제 다 연결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스크립트에 가보세요. 오, 메뉴들이 생겼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GL 파일을 잘 스크립트를 만들면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메뉴 같은 거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GL 파일을 두 가지로 팔아납니다. 자, 시스템의 초기화 같은 것을 미리 담당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뉴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스의 컨트롤 같은 것도 몇 개 추가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액트박스라든가 또는 뭐 슬라이드 바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드에 슬라이드 바 안 달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볼륨 같은 걸 키웠다, 낮췄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그런 장치가 없어요. 그럴 때 여기서 가상의 그런 장치가 만들 수 있어. 알겠죠? 내가 여기 메뉴에다가 뭐 예를 들면 볼륨 컨트롤 이런 거 하나 추가하고 그 볼륨 컨트롤 선택하면 슬라이드 바가 딱 뜨게 해서 내가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마치 사실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우리가 볼륨 컨트롤 한다는 것은 뭐 사인파의 크기를 조정한다. 그러면 사인파의 앰플리튜드 변수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100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200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300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고 하죠. 그 변수하고 슬라이드 바를 연결시켜 놓으면 내가 슬라이드 바를 움직일 때마다 그 변수 값이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 GL 파일을 이용하면.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초기화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거나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다 초기화에 대한 설명을 여기 했지만 유저 인터페이스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할 거야. 뭐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항상 close all 해요. 전에 거 열었었기 때문에 왜? 전에 거 파일 가지고 또 거기다가 덮어 쓴다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가봅시다. 자, 메인에서 자, init.head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sysconfig o pinbox 자, 우리가 아까 그 GL 파일을 봤는데 거기서 GL 파일에서 필요한 건 다 해줬는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 거기다 넣어도 될 상관없습니다. 핀먹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GPI를 쓰게 될 텐데 외부에 달려있는 핀을 쓰게 될 텐데 그 핀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그게 어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init.c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nit.c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 이거 이제 핀먹스인데 자, 이거 하면 볼까요? 자, 이거 CSL 자, CSL의 F 필드 인서트란 말입니다. 자, 이건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크로. 이거 함수 같지만 함수. 자, 함수 같지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함수예요. 매크로 함수. 여러분들 C에서 매크로 함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안 열려. 저기 안 만들어서 그렇구나.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거 오른쪽 버튼.
프로퍼티에서 자, include option.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헤더 파일,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어지는 헤더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 그 헤더 파일을 우리가 include해서 쓰게 될 텐데, 만약에 include 할 때 다른 예를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해볼게요. GPR 좀 헤더 같은 거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좀 큐퍼가 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서 제공되어지는 헤더 파일들인데, 자,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풀 패스가 길어요. 그럼 매번 풀 패스 다 적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 패스 다 적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클루드 디렉토리를 좀 정해주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풀 패스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TI 밑에 CSL 밑에 요 헤더 파일인데, 그러면 TI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앞에 더 패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적지 않았죠. 그걸 이제 프로퍼티, 자, include option 맞습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browse.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깔아놓은 데 보면 이제 안 까신 분은 이거 없었겠지만, 자, C 밑에 TI 밑에 자, 여기 PDK 오맥 L138, 자, 이게 있죠? 네.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packages 하면 밑에 TI가 있죠. 예, 여기까지 하고 폴더 선택.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요 앞에 요 패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OK 하고 blind close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앞에 패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패스에서 뒤진단 말이죠. 패스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predefined symbo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또 오른쪽 버튼 property에서 predefined symbol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 이건 뭐냐면 거기서 제공되어지는 헤더 파일이, 이건 이제 사실 이거 왜 필요하냐면 SOC 오맥 L138 SOC 오맥 L138 그 헤더 파일이 이 오맥 L138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헤더 파일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각종 TI에서 나오는 다른 칩들에 대한 것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define으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define을 하고 컴파일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 제공해준 헤더 파일이 오맥 138 전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거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 칩 이외에도 다른 것들에 대한 헤더 파일이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디파일만 적어주게 되면 해당 컨디셔널 컴파일 해가지고 이것만 이제 컴파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안 적게 되면 어떤 것도 디파일이 없기 때문에 헤더 파일은 빈 파일이랑 똑같아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칩용, 이건 무슨 칩용,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SOC 그 칩 이름을 적어주면 그것만 딱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아무것도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헤더 파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빌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빌드 한번 해볼까요? 빌드. 자, 됐죠. 이제 빌드가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init.c라는 데 가서, 자, 이제 요거 이제 구입 패스가 잡혔기 때문에 open declaration.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요거 반드시 집에 가셔서, 자, 과제부터, 뭐, 제가 특별한 무슨
명시적 과정은 안 되지만 뭐 리뷰를 해본다든가 찾아서 해본다든가 이런 공부해보라든가. 자, define에 대해서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C를 잘 쓰려면 define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define. 아주 간단한 define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간단한 define.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define. 뭐 enable은 1. 자, 뭐 disable은 0. 이런 식의 define. 이 define 말고 이거보다 훨씬 더 define의 기능이 간단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define도 define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이건 좀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드는데 자 그럼 여기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핀먹스 0번서부터 여기 보면 뭐 핀먹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핀먹스 레지스터가 20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어떤 핀이 핀먹스가 자, 그래서 핀을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핀이 여기서 160개가 제공되어지는데 뭐 다른 핀들도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외부 뭐 GPIO라든가 이런 제너럴 퍼포스용으로 쓸 수 있는 핀이 160개가 있어요. 그럼 160개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야겠죠. 핀에 대해서. 그러면 160개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160개를 지정하기 위해서 자, 레지스터들이 필요해요. 결국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다 지정을 해요. 자, 근데 레지스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레지스터가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32비트. 모든 레지스터는 32비트입니다. 32비트인데 얘가 이 레지스터 하나가 핀 몇 개를 담당하느냐면 8개를 담당해요. 8개. 왜? 곱하기 4 하면 4, 8, 32죠. 즉 다시 말하면 4비트 이렇게 있으면 이게 4비트. 예를 들면 GPI 핀 넘버가 0에서부터 159까지 있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거는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있어야 될까? 180개, 8개 담당하니까 레지스터가 20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20개 곱하기 8 하면 160개가 나오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레지스터가 핀먹스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20개가 들어있어요. 20개가. 그런데 하나당 4개씩 이렇게 4개씩 필드를 나눠가지고 이게 한 핀을 담당해. 자, 그러니까 이게 4비트야. 4비트니까 4비트는 가질 수가 몇 가지지? 예? 4비트는 조합이 16개. 이게 4승. 16개. 알겠죠? 예. 그러니까 16개까지. 이게 0번 핀이다 그러면 그 0번 핀의 기능을 16개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핀 하나에 16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사실은 핀 하나당 많아야 3개나 4개 정도가 먹스되어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리저브되어 있어. 알겠죠? 다만 확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비트씩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3비트만 해도 8개잖아. 8개. 8개인데 근데 엔지니어들이 보통 숫자를 싫어해. 짝수를 좋아해.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뭐 기껏해야 메모리 몇 비트 더 늘어나는 것 뿐인데 그래서 4비트씩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000000이면 이것은 GPI고 0001이면 얘는 UART고 이런 게 다 데이터 시트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요 1번 핀은 내가 UART 써야겠다 그러면 0001을 적어주고 그럼 두 번째 핀은 뭐야겠다. 이게 일일이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해주는 간단한 앱 같은 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앱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코드를 채워줍니다. 그거를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0번, 여기 보세요. 0번. 여기 보면 뭐 16, 15, 13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0에서부터 19까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부조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뭐냐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번지가 나오죠. 번지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제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베이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요 핀복스와 관련되어 있는 레지스타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핀복스 레지스타에 20개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가. 그렇죠? 어딘가 20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시작하는 번지가 있겠죠. 시작하는 번지가 있어요. 시작하는 번지가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느냐? 그러면 0000 08000 그러면 요 번지 자, 요 번지에다가 직접 값을 쓰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뭐 이렇게 짜도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요 번지에다 얘를 쓰고 이쪽 포인터니까 얘 여기다 쓰고 여기 요 번지에는 얘 얼마를 쓰고 요 번지에는 얼마를 쓰고 다 설정하는 거잖아. 예. 그런데 이렇게 짜면 프로그램이 거의 암호 같아요. 나중에 코드를 다시 보려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헤더 파일, 요 CSL이라고 하는 요 헤더 파일에서 무엇을 제공하냐면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것과 관련되어 있고 물론 얘가 요 앞에도 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요 앞에도 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앞에도 뭐가 더 있을 수 있어. 요거 하나가 특정 기능을 하는 블락이 다 시스템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과 관련되어지는 것. 그래서 번지가 시작 번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 이건 다른 기능의 레지스타들이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스템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레지스타가 있고 그 중에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데이터 시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요 레지스타들의 묶음이 있고 그것의 시작 번지가 있을 건데 그게 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요 앞에 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 있었다면 여기가 시작 번지가 됐겠죠. 예? 그 시작 번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그거예요. 요건 일단 가르쳐주는 거니까 알겠죠?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볼까요? 그 직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직전으로 돌아가야죠.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에 커스터마이즈 퍼스펙티브 찾았어요? 네. 선택하고 자 여기서 밑에 쭉 내려가서 내비게이트 예, 가보면 자 여기 back, forward 있습니다. 이거 추가 그래서 apply 하게 되면 여기 추가됐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자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부담 같지만 엄청난 팁들이에요. 이게 나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 거의 다 외우고 있어. 수십 년 썼으니까. 자, 이렇게 돌아갔죠. 자, 그럼 요걸 뭘까? 이제 이건 이제 경우에 주소야, 주소. 그러면 요걸 한번 봤더니 얘는 여기 타입 디파인드에 있네. 얘는 부조체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타입 디파인드에 놨어. 뭐 이거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어. 얘는 부조체, 얘는 부조체에 대한 포인터. 얘는 부조체에 대한 포인터. 그럼 얘 부조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 있네. 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시스템, 아까 말했던 시스템 컨트롤. 앞에 뭐가 더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핀웍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32비트짜리가 20개 있다고 했잖아. 여기 20개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 앞에도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다른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 여기 이제 리비전 아이디 레지스타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고,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번지는 여기를 가르치는 번지예요. 그쵸?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조체 요것들은요, 그 레지스타, 여기 있는 레지스타하고 딱 일치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리비전 아이디 레지스타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근데 뭐 리저브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놨냐 하면 보나마나 데이터 시트에 가보면 여기 그 다음 레지스타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다음에 바로 레지스타가 있지 않고 여기 번지 수가 이거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레지스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
공간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요 32비트 4바이트. 언사인드 탑이 4개니까 4바이트. 어드레스 4개가 증가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그 위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간단해지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가봐요. 다시 또. 자, 이거 볼까요? 자, 이건 뭐야? 부조체. 부조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부조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 부조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부조체를 하나 만들면 선언을 하면 메모리의 부조체를 잡죠. 예, 우리는 메모리나 부조체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메모리에 이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이. 그렇죠? 메모리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뭐 여기 지금 방금 봤던 부조체 있잖아요. 그 부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뭐 적당한 예를 들면 뭐 BSS 영역이라든가 파일 영역에 잡히겠죠. 파일 영역에다가 그 부조체 크기만큼의 공간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조체 변수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조체를 만들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 부조체에 해당하는 메모리는 이미 이 프로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레지스터들이 특정 번지에. 알겠죠? 그럼 부조체는 왜 만들었느냐? 요 레지스터에 요 시스템 모듈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있는 이 레지스터들을 편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요것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조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 왜? 부조체를 만든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미 벌써 잡혀 있어요. 이미 존재해, 메모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 부조체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부조체 포인터라고요. 따라서 얘는 부조체가 아니라 부조체 포인터예요. 알겠죠? 부조체 포인터고 그 다음에 부조체 포인터니까 시작 번지 가르쳐줘야겠지. 시작 번지는 아까 여기 시작 번지. 자, 이러니까는 이제 이 부조체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조체는 어디 가르쳐? 이 부조체는 여기 시작 번지가 여기를 가르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엘리먼트 요거 이렇게 쓰게 되면 딱 요 위치에 해당하는 요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쓸거나 이거 읽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 짜기가 편하죠. 알겠죠? 예전처럼 무슨 뭐 어드레스를 직접 써가지고 하면 그거 완전 나중에 봐도 아무야 이건. 다시 옆에 그 데이터 시트 나타나는 거 비교해보면서 봐야 돼. 하지만 프로그램 이렇게 짜놨다면 이제 알잖아. 이제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이거 먹스 레지스터. 자, 이렇게 되고. 자, 이건 뭡니까? 먹스 레지스터. 첫 번째 먹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은 필드 인서트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의 기능인데 짜는 거. 자, 그 32비트 중에서 여기 보면 20번째 비트서부터 23번째 비트까지 20, 21, 22, 23 4비트죠. 그 4비트에 해당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특정 핀이겠죠.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MCASP의 하이 클락 기능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건 왜 먼저 설정했냐면 이거 나중에 여기서 주로 쓸 게 GPIO, 이제 뭐 LED라든가 딥 스위치 요거하고 그 다음에 MCASP 코덱 연결된 거, 그거 이게 두 가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코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또 이제 이거 여기 있잖아.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가 쓰는 게 딥 스위치 4개, 그 다음에 버튼 스위치 2개, LED 여기 4, 5, 6, 7, 8 잡았어요. 상관없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 자, 얘네들은 모두 설정돼야 돼? 전부 GPIO로 설정돼요. 그렇죠? GPIO.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핀들을 전부 GPIO로 설정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니죠. 요거 설정하는 레지스터가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설정하고 요 부분은 이제 직접 해준 거예요. 직접 해줬어요. 오케이. 잠시 10분 쉬었다 합시다.